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 기초 1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약속해야 될 것들, 단위 같은 거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정리하고 우리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회로 이론 강의는 계속 매해 하고 있는데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쉽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주 난이도를 확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일반인, 심지어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가르쳐보자 해가지고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회로 이론을 듣고 고등학생 관점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면 최대한 쉽게 이해시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이게 과목이 어려우면 흥미를 잃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니까 또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또 성적 안 나오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SI 시스템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SI 시스템? 이게 우리가 이제 약속한 거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볼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걸 약속한 게 이제 SI 시스템인데 처음에 여기 나오는 우리 강의 노트 보면 미터, 킬로그램, 세컨, 암페어라고 해서 이렇게 M자로 나타낸다는 거. K 킬로그램 kg. 그럼 그램은 어떻게 나타내죠? G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세컨이고 미리세컨이면 그럼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MS로 나타내죠.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터내셔널 시스템 오브 유닛의 약자 SI인데 암페어는 이제 전류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물리 2 고등학교 때 다 물리 들었습니까? 물리 안 들은 친구도 있어요? 손 들어봐. 물리 안 들었다 나는. 물리를 아예 안 들었어? 그래. 안 들어도 상관없어. 아주 쉽게 할 거니까. 그 암페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전압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볼트라고 하는데 이 전압은 어디에 많이 여러분 배터리 충전기 아마 보조 배터리 충전기 갖고 다닐 텐데 거기에 이제 전압 표시가 돼 있고 거기 이제 암페어 표시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분자 화학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이게 미터, 킬로그램, 세컨, 암페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의 물리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이잖아요. 일, 워크, 줄이라고 표시하는데 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줄, 일을 하는데 초당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시간을 나타내는 초당 일의 양이 얼마큼을 나타내는 게 이제 파워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와트라고 표시합니다. 와트. 몇 와트짜리 여러분 집에서 쓰는 이 형광등이 몇 와트짜리다 그런 거 아마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와트입니다. 그래서 와트하고 우리 그냥 파워죠. 파워하고 우리 일, 에너지하고의 관계식은 이렇다. 즉 초당 우리가 에너지가 파워 이런 식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에너지는 P 곱하기 T다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이제 물리식인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좋지만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요거 그냥 암기만 하면 돼요. 공식. 기본적인 건 이게 약속이니까 원래 이제 암기하면 안 되는데 약속이니까 이게 에너지, 이제 전력, 시간 이렇게 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닛을 나는 이제 프리픽스, 접두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인 거를 이제 모아놨어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나노라고 합니다. 나노. 여러분 나노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요새 핫 이슈가 나노인데 이제 그게 나노에 의미하는 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는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해서 이게 요 마이크로 표시 이런 식으로 나노는 요거.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은 우리가 이거 아는 거죠. 미리세컨 할 때 이제 뭐 미리 m 스몰 m. 그다음에 10의 3승이 킬로라고 해서 k로 표시해요. k로. 우리가 1k면 얼마냐? 이게 1000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 근데 이게 1000으로 하면 머릿속에 안 와닿잖아요. 10k면 이게 만이라고. 뭐 만까지는 괜찮아. 근데 100k면 이게 뭐 10만 막 그렇게 해서 10만 100만 넘어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숫자가 헷갈리니까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 세계에서는 1K, 10K, 100K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죠. 1K라는 건 1000, 10K라는 거는 만, 그 다음에 100K라는 건 10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1000K라는 건 뭐냐? 이건 이제 100만을 의미하는 건데 100만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메가라고 해서 큰 라지 M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M 하면 이게 10의 6승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단위고 여기에 이제 주의할 점이 M 메가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다 소문자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잘못 쓰면 이게 뭐 10 스몰 K가 되는데 뭐 대문자 K로 쓰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야. 다 소문자로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는 이거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 그걸로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의 6승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10의 9승까지 나옵니다. 10의 9승을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기가진이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거기 나오는 이제 기가라는 거, 기가진이 맞나? 거기에 이제 기가라는 거 이제 10의 9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의 12승이 있어요. 10의 12승. 이게 뭘까요? 테라. 맞아요. 테라. 10의 12승은 테라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10의 12승 테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보기 힘들고 10의 9승, 기가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이 이제 나노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이제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피코라고 해요. 피코. 나노 피코. 예전에 이제 나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집중을 했는데 기술력이 요새 좋아져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이제 피코 단위로 이제 넘어가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15승은 뭐냐? fem토라고 해요. fem토라고 해서 뭐 거의 이제 뭐 여러분이 아마 학부 다니면서는 이 fem토까지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fem토는 너무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볼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핵심으로 알아둬야 될 게 요거 단위 표시고, 그 다음에 요거 기가까지 알아두고, 피코까지 알아두면 여러분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가 나온 게 12.3ml잖아요. 밀리와트. 밀리라는 게 뭐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그럼 이거 3승이니까 하나, 둘, 셋 하면 0.0123 와트로 표시가 된다는 거. 그럼 0.24 와트인데 이거를 하나, 두 개를 하면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와트로도 우리가 자유자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단위 변환되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지라는 게 있어요. 차지가 이제 전화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개념이. 왜냐면 이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자, 우리가,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 물리 안 배웠어도 화학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거기에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자핵이 있잖아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자핵. 그다음에 이제 뭐 중성자라고, 원자핵이 뭐라고 하죠? 프로톤. 프로톤 맞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핵 바깥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잖아요. 여기 전자. 그렇죠? 전자. 그때 이 차지라는 게, 자,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게 전자가 있어서 여기 프로톤이 3개가 있고 여기 바깥에 전자가 3개가 있으면 요거의 토탈은 뭐냐? 이 스테이블한 상태잖아요. 제로 상태, 안정한 상태잖아요. 근데 어디서 전자가 하나 쏙 들어왔어 여기에.
전자가. 그럼 요거는 3개고 전자가 4개면 이 전체적으로 띄는 성질이 어떤 성질입니까? 마이너스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서 여기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어. 그래서 전자가 2개고 여기는 플러스가 프로톤이 3개가 있어. 그럼 이건 무슨 상태입니까?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제 전하라는 거는 어떤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기적인 양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설명했듯이 만약에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이게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음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나가서 이게 여기 프로톤이 더 강력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양전하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음전하, 양전하, 음전하, 양전하로 나눠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전하, 양전하를 나누는 이유가 이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이게 음전하가 되고 양전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전자에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한다 이거죠.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이제 많이 있으면 이게 음전하가 되는 거고, 자유전자가 이제 빠져나가면 여기 이제 프로톤이 더 세니까 이게 양전하로 우리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어떤 자연계 상태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만들거나 파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대로 있는 거야. 자유전자가 움직일 뿐이지 우리가 전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놓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를 나타내는 단위가 이제 Q예요. Q라는 거에서 이제 이런 단위가 나타나는데 유닛을 우리가 쿨롱이라고 해서 C를 붙인다 이거죠. 쿨롱. 그래서 가장 작은 전하가 뭐라고 했냐? 요 음전하 요 하나잖아요. 예? 음전하 2개, 자유전자 3개가 이렇게 막 3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전하가 하나 있는 경우. 이 음전하 하나 있는 경우에 그 차지량, 즉 차지가 얼마큼 되냐, 전하량이 얼마큼 되냐 봤더니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쿨롱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전자가 몇 개 있는 거냐?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나누기 1 하면 이만큼의 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 하나의 크기가 요 음전하, 자유전자 요거 하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는 거고, 그럼 1쿨롱이라는 거, 이건 전자당이잖아요. 전자당. 1쿨롱일 때 1쿨롱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냐? 나타내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이 된다 이거죠. 이거 값이 뭡니까? 값이 6.12 곱하기 10의 18승계. 그러니까 전자가 1.12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이거를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즉 전자가 우리가 얼마큼 있느냐를 나타내는 단위가 쿨롱이라는 거. 그리고 이 쿨롱, 그 전자의 그 양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차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에는 음전하가 있고 양전하가 있다. 파지티브 차지하고 네거티브 차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 말한 거, 여기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보면 전자가 하나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자가 나가서 이미 이제 프로톤이 이제 기운이 더 세졌어. 그럼 이게 파지티브 차지, 양전하가 되는데, 그러면 양전하를 나타내는 거는 여기 플러스만 표시해주면 된다 이거죠. 요거 반대로. 왜냐하면 음전하가 여기 있었던 게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이게 평형 상태에 있다가 빠져나갔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양전하 상태를 띠게 되고, 그걸 우리가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차지를 받고, 차지에서 정리를 해보면 음전하, 양전하가 있고, 원자에 보면
양전하가 있고 프로톤이 있고 그다음에 일렉트론이 있어요. 일렉트론은 자유전자라고 해서 네거티브로 차지라고 해서 음전하. 그놈만이 움직이는 거야. 여기도 보면 요거 안에 있는 원자핵에 있는 건 움직이지 않고 요 자유전자만 움직이는 거야. 자유롭게. 마이너스만. 그럼 이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차지죠. 이제 전자 하나가 차지예요. 왜냐하면 전자 하나에 전자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제 음전하라고 하는데 그 음전하가 쭉 움직여. 그때 이제 음전하에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류라고 표시한다. 전류. 여기 류자가 이제 뭐 흐를 유자 그런 거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물 흐르듯이. 그래서 이제 전류하고 이제 차지하고의 이제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어떤 여기 이제 와이어 여기 통로가 있는데 요거 단면도에 이 차지들이 초당 얼마큼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류 표시를 이제 I라고 우리가 심볼로 하고 DT, DQ라고 이제 나타내는데 DQ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죠. 차지라고. 차지.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이고 이 전하량을 나타내는 게 이 마이너스 일렉트론이 얼마큼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게 전하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시간당 이 전하량이 움직이는 이 변화량이 뭐냐? 전류다 이거예요. 자, 딱 어떠한 시간에 딱 어떤 이게 시간이 딱 있어요. 어떠한 시간 딱 요 시간에 과연 전하량이 얼마큼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류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 단면적 안에 어떤 시간 여기 단면적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 과연 전하가 몇 개가 쫙 지나가느냐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제 전류로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표시 공식은 DT, DQ다 이거죠. 시간당 전하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초 동안에 우리가 1초 동안에 여기 전자 하나만 딱 지나갔어. 1초 동안에 전자 하나가 지나갔어. 그럴 때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자 하나의 차지량이 얼마라고 했죠? 마이너스 1.602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당이라 하니까 1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게 쿨롱이고 초니까 요놈이 뭐가 되느냐? 쿨롱 나누기 초는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전류, 암페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표시되면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암페어가 된다 이거죠. 암페어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전자 하나가 어떤 요런 통로에 있는데 이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1초 동안에 딱 하나가 지나갔다는 거야. 하나가. 그때 전류량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1쿨롱. 1쿨롱이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죠? 1쿨롱은 전자 6.12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쿨롱이 초당 지나갔어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 이럴 때 이 단위가 암페어로 변한다 그랬고 1하고 1이니까 1암페어가 된다는 거죠. 1암페어 전류. 그럼 1암페어의 전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6.12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1초 동안에 싹 지나간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마 생소한 개념인데 물리의 그 전자기 쪽을 배우는 학생들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거고 아예 물리를 안 듣는 학생들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쭉 찾아보면 다양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그리고 이제 암페어로 표시되는 전류가 이제 전자나 전자나 아니면 그 양성자 플러스 차지죠. 양전하의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는 전자 하나가 지나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데 만약에 이 전자가 아닌 플러스가 지나갔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단위만 바꿔서 앞에 심벌만 바꿔서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전류의 흐름이 아까 물처럼 흐른다고 했잖아요. 전자나 음전화나 양전화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류의 흐름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벡터가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듯이 우리 전류도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산에서 여기서 이제 막 물이 줄줄줄줄 흘러 나와요. 그래서 바다로 가잖아요. 방향성이 있잖아요. 방향성. 물이 흐르는 방향성.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흐르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럼 방향성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해주느냐?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자, 건전지 우리가 있다고 합시다. 건전지. 여러분 많이 쓰는 건전지. 자, 건전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보면 건전지에서 우리가 아마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건 여러분 봤을 거예요. 건전지에서 플러스 단 마이너스 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가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 플러스가 여기 산이구나, 산 정상이구나, 마이너스가 바다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흐르잖아.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라고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른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양전화, 음전화에서 전화를 얘기했을 때 움직이는 건 뭐만 움직인다고 했죠? 전자만 움직인다고 했죠. 마이너스 일렉트론만. 일렉트론만 움직이는 거야. 자, 다시 하면 플러스 원자핵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자, 이건 지금 0이야. 아주 안정된 상태야. 근데 이놈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도 안정된 상태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럼 여기는 전자가 4개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성질을 띌 거고 여기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성질을 띌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것도 여기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가 여기도 왔던 놈이 또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놈이 또 여기로 가면 이거는 플러스 상태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보면 마이너스는 계속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플러스는 이쪽 반대 방향. 왜냐면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요놈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 전자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플러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입장이 된다 이거죠. 방향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이 전자만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자, 우리가 요 놈을 기준으로 요 플러스 전자가 빠져나갔어. 요 플러스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계속 이렇게 뻥뻥뻥뻥 튀면서 옆으로 가니까 얘가 기준으로 돼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움직이는 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자가 나는 계속 움직여. 내가 기준이야. 그럼 얘가 여기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 왔어. 그랬더니 얘가 뒤돌아봤더니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계속 이쪽 방향으로 계속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 하면 플러스인 프로톤 양전하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회로를 보면 자, 우리 건전지 아마 여러분 보면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어. 마이너스 단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전자만 움직인다고 했죠?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여기서 막 전자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어디로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여 전자가. 근데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 플러스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즉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이 전자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본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 방향성 가지고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플러스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는 플러스 방향을 기준으로 잡자. 전류의 방향으로 잡자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자, 우리 건전지가 있어요. 이렇게 건전지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저항이라는 거 어떤 전구라고 합시다. 전구. 불 켜지는 전구. 해서 하면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류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하가 초당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전류라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게 전류라고.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지금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마이너스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이거는 이제 음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인데, 우리가 전류로 약속한 거는 뭐냐?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전류의 방향으로 하자 이거야. 전류의 방향. 그래서 이게 양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양전하가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움직여? 플러스에서 튀어나와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플러스단은 아까 좀 뭐라고 했죠? 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는 항상 높아. 플러스는. 그러니까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흐르는 게 우리가 전류의 방향으로 하는구나.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물을 생각하면 돼. 물의 흐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류의 방향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전류의 방향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전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음전하가 움직이는구나. 전자가 움직이는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타낸 거야. 자, 전류가 양전하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양전하?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양전하 표시 여기서 어떻게 됐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우리가 이 공식에 의해서도 전류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근데 음전하가 움직인다고 하는 건 마이너스니까 이걸 공식에 하면 음전하에 움직이면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 그럼 이게 전류라는 게 이제 양전하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럼 양전의 움직임의 기준이 뭐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3A라는 거는 그럼 이제 이게 흘러가는데 그럼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어느 지점이 높겠어? A하고 B하고 A 지점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전류는 양전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마이너스 3A가 됐어요. 3A. 자,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 어느 지점이 높을까요? A. 맞아요. A 지점이 높아요. 왜냐면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방향성?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A인데 이 반대 방향으로 표시해주면 이건 플러스 3A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양전하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3A니까 A 지점이 더 높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방향성을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연습 문제 2.4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선이 있고 I1, I2 I1이 마이너스 1mA 여기 요 놈이 마이너스 1mA예요. 여기 A에서 B로 가는 게. 근데 우리가 양전하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거 그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 I1은 그러면 방향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면 1mA다. 1mA라는 건 이제 B가 더 높다는 거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양전하가 전류의 공식이 뭐라고 했어요? dt, dq라고 했고 q는 쿨롱이고 세컨이라고 했죠. 1mm 쿨롱의 양전하가 1초 동안에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걸 이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따지면 전자 1mm 쿨롱의 음전하 전자가 A에서 B로 움직였구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전하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음전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양전하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게 이제 전류라고 하면 우리가 또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B에서 A로 음전하가 움직였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 좀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많이 이제 익숙해지지 않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 반복하면 다 익숙해지더라고.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 한 번만 외우지 않잖아.
막 써가면서 막 20번씩 쓰고 해야지 한 단어 외워진다고요. 한 번 보고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소하더라도 여러 번 봐야 돼, 반복해서.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위해서 5번, 20번씩 써서 외우는데 이런 개념 한 번 딱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지. 최소 5번 이상은 계속 봐야지. 그래야지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전하의 변화량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전하의 변화량. 전하가 마이너스로 막 변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변했어. 그럼 여기 이게 뭐야? 전하의 변화량. 즉 음전하라는 거죠. 음전하. 그러니까 1초 동안의 음전하가 이제 이만큼 막 1초 동안의 음전하가 마이너스 1쿨롱만큼 있다가 2초 동안에 마이너스 2쿨롱만큼 막 늘어났다가 3초 때는 다시 1쿨롱만큼 왔다가 4초 때는 아예 음전하가 없어졌다가 5초 때부터는 이 전자가 어디로 다 갔나 봐. 그다음부터 이제 양전하 플러스만 이제 생기는 이제 변화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했죠? dT분의 dQ라고 했죠. 미분해 주는 거야. 즉 전하의 변화량을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미분하면 기울기니까 쭉쭉쭉쭉쭉쭉 해서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즉 이게 이제 전류의 변화가 된다 이거죠. 전류 그래프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렇게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우리 1학기 때 안 해요. 1학기 때 우리가 다룰 거는 DC라고 해요. DC. DC라고 Direct Current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AC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2학기 때 분석법을 배우는 거고 1학기 때 하는 거는 이제 Direct Current라고 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 전류가 계속 일정하게 가. 그럼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전하량의 변화가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전하량이 일정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룰 거는 1학기 때는 이런 DC, 전류가 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학기 때 변하는 거는 배울 거는 AC. 즉 우리가 이제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항상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아주 평온한 상태예요. 그런 걸 1학기 때 배우는 거고 2학기 때는 이제 막 물이 흘러나오는데 콱콱콱 나왔다가 졸졸졸 나왔다, 콱콱 나왔다, 졸졸졸 나왔다.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는 거를 2학기 때 배운다 이겁니다. 이제 볼테지 전압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거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전압. 실질적으로 이제 문헌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이라는 게 에너지라고 했죠. 1쿨롱이라는 건 1쿨롱은 양전하가 몇 개 있다고 해서 6.12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양전하를 여기 A에서부터 A에서부터 B, 그러니까 A에 이만큼의 양전하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B까지 움직이는데 1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그때 요거하고의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 사이를 1볼트가 있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감 잡기가 힘든 정의예요. 1쿨롱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여기로 움직이는데 1줄이 필요하대. 그때 요거하고 요거를 전하 차이, 요거의 차이를 1볼트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이 볼테지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배터리를 이제 몇 볼트, 3.3볼트, 5볼트, 뭐 10볼트 막 그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저수지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이런 저수지가 있어요. 뭐 저수지가 될 수 있고 컵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물을 담았어. 물. 이 물이 뭐냐 하면 이 전하가 되는 거예요. 전하. 그럼 물에다가 이제 통로를 딱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 지면에서부터 높이 있어서 이런 통로를 하면 이 관을 따라서 이게 흘러나올 거예요. 근데 흘러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크기가 이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용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가요 높이 있으면 높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 칼칼 흘러나오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말이 좀 안 맞아. 물리적으로 봤을 때 말이 좀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말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마음에 와닿는 설명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즉 1쿨롱을 여기다 담았어. 이걸 담았을 때 이거를 물을 이제 통로를 딱딱 뚫어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옮기는데 여기 있는 걸 빈칸에다 이걸 옮기는데 A에서 B까지 옮기는 거야. 자, 뭐 계속 설명하다 보면 뭔가 좋은 솔루션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면이고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 지면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걸 통로를 뚫었어 이렇게. 근데 1쿨롱을 여기에 담았어요. 근데 1쿨롱이 이제 1줄이라는 즉 여기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 지면에서부터 위치 에너지가 1줄이 있는데 이 1줄이 됐을 때 1쿨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움직이더라 이거야. 만약에 잘 봐요. 이놈이 여기 지면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고 여기 지면에 똑같이 있어. 지면에 똑같이 있고 여기를 관을 뚫어 놓으면 물이 전부 다 안 갈 거라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높아갔더니 이 지면에서부터 1줄의 에너지를 가진 높이까지 올렸더니 그때서야 여기 있던 1쿨롱의 물이 쫙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할 수 있더라. 그럴 때 이거를 우리 이 차이를 예를 들어 이 높이 차이라고 합시다. 이 높이 차이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한다. 라고 뿐이 내가 설명을 못 하겠네. 이해는 갑니까? 무슨 전압을 의미하는 게? 내가 어떤 그 컵에다가 1쿨롱의 물을 담았어. 전자를. 그거를 가지고 이 컵에다가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평면 이 컵이 두 개가 있어. 컵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게 절대로 안 움직인다고 구멍 뚫은 게. 근데 이게 이렇게 오파가 갈수록 당연히 이게 물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놈이 이게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다가 어떤 1줄을 가진 에너지에다가 딱 위치 에너지에 딱 멈췄더니 여기 안에 있던 그 전자가 다 옆에 컵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때 이게 위로 쭉 올라간 그 높이, 그 차이, 그걸 이제 전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성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전압. 그럼 전압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더 높이에 있다는 거. 그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물이 그만큼 에너지가 높으니까 물이 더 많이 공급이 된다. 라고 더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전압의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류라는 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전압은 이 전자들을 전하들을 가둬놨다가 이걸 높게 했을 때 이게 여기 높은 곳에서 낮은 위치로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때 그 높이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그 전압은 이제 볼테지이기 때문에 이제 볼트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전압. 이제 볼타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발명했는데 발견을 한 거죠. 발명이 아니라. 그때 이거를 우리가 볼타라는 사람을 따라서 V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A하고 B라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B하고 A라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각각 위치에 이제 5V가 걸려 있어요. 마이너스 5V가 걸려 있는데, 자, 일단 이걸 한번 기준으로 봅시다. 플러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어디가 높은 위치라고 했습니까? 플러스 단위 항상 높은 위치야. 그러면 이게 그럼 의미하는 건 뭐냐? 1쿨롱의 차지를 1쿨롱의 차지가 B에 있다고 쳐요. B에 있는 거를 1쿨롱의 차지를 A로 움직이는데 5줄의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V예요. 5줄.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에 1쿨롱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1쿨롱을 이렇게 1줄의 에너지만큼 이렇게 딱 올렸어. 위치 에너지가 있는 대로. 그래서 넘어가는 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5배, 5줄까지 올렸어. 높이를. 그때 이제 여기서 A하고 B 사이에 위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5V라는 의미예요.
전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게 계속 높아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게 플러스가 높은 거고 마이너스가 낮은 거라고 했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의 방향만. 네? 그러면 요거를 보고 전류가 이제 I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요걸 보자.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높은 거죠. 플러스가. 근데 전압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 그럼 뭐지? 이게 마이너스라면 아까 전에는 이게 B를 기준으로 A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인데 지금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뭡니까? B를 기준으로 이놈이 더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 있다는 거. 그쵸? 이해 갑니까? B를 기준으로 이놈이 A가 높아져야지 이게 플러스인데 지금 B를 기준으로 A가 이게 마이너스 5라는 건 A가 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주느냐? 그럼 방향이 틀렸네. 그럼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B가 더 높은 거네. B 대비 A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거네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B가 높은 거니까. 그럼 바꿔줬으면 이걸 그럼 부등호가 마이너스 된 거에 어떻게 되냐? 플러스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이. 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보면 자, 여기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 앞에 부등호가 뭐야? 플러스죠. 그러면 1쿨롱의 전하를 B의 위치까지 가는데 5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구나. 그 차이가 우리가 5V가 되는구나. A하고 B 사이의 차이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어요?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전류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를 보면 B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A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B는 얼마? 낮은 거잖아. 그치? 그걸 나타내는 게 요건 거야. A를 기준으로 해서 B를 봤더니 더 낮아. A를 기준으로 해서 B를 봤더니 더 낮아. 그럼 이때 이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5V로 해주고, 마이너스 5V로 해주고, 부등호를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자, 이거를 그러면 다시 하면,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놈이 높아갖고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5V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야? 그러면 B가 실제적으로 A보다 마이너스 5만큼 낮춰져 있는 거네? 그럼 반대로 따지면 A가 B보다 플러스 5만큼 더 높은 거네? 라는 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주면 요놈하고 같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부등호 표시가 여러분이 이거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가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단을 바꿔주면 요 놈을 마이너스 5V로 해준다 이거죠. 자, B를 기준으로 A가 더 높이 있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면 A를 기준으로 B가 마이너스 5V로 있다고 치고 하면 요 놈이 더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5V. 그 방향성이 아까 전에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면 플러스고 이쪽이면 마이너스 했듯이 이 전압의 방향도 지금 요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요거를 부등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면 이거 마이너스 5V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플러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럼 이건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라고 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요 놈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전류는 계속 이쪽으로 흐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V가 있으면 여러분이 부등호를 플러스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거 플러스로 해서 생각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회로를 해석하는데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전압이라는 개념이 1쿨롱의 전하를 움직이는데 1줄의 힘이 요구됐을 때 이 A하고 B 사이, A에서 B로 1쿨롱을 여기로 움직이는데 1줄이 필요했을 때의 어떤 차이가 이제 전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럼 에너지라는 건 뭐냐? 워크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됐고, 맨 앞장에서 우리가 아마 여기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여기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는 줄 퍼 세컨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줄 퍼 세컨. 전력이 줄 퍼 세컨이죠. 그러면 시간당 에너지, 즉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시간당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전력이라고 해서 파워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파워. 그래서 일은 파워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파워 곱하기 시간. 즉 이거는 파워,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 1쿨롱이라는 건 전하잖아요. 전하는 Q라고 했잖아요. Q. 근데 아까 전에 공식이 전류의 공식이 dT분해서 dQ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dQ라는 거는 I 곱하기 dT가 되는 거고, 이걸 다 적분해주면 Q는 뭐가 됩니까? I, T, 시간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전압이라는 거, 볼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 에너지 1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고, 전하가 되니까 전하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지어지니까 파워라는 거는 I, 즉 전력이라는 거는 뭘로 나누죠? 전류로 나눠진다 이거죠. 근데 전압이 있으니까 파워의 정의는 전압 곱하기 전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 양단에 걸리는 전력은 하면 양단에 걸리는 전압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5V구나. 근데 전류가 여기로 흘러가는 게 I구나. 그러면 요 파워, 여기 전력, 요거 엘러멘트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소자라고 하는데, 이 소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 소모하는 전력이 얼마냐? 5 곱하기 I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내는 게 요거예요. 자,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아까 파워의 정의는 전압,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 차이에 얼마큼 전류 I가 흘러나가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 정의가 이거예요, 정의. 데피니션. 그때 우리가 그럼 이 소자가 전류가 이게 딱 들어가는 거잖아. 자, 소자. 이걸 이제 엘러멘트라고 하는데 이제 소자라고 해요. 소자. 뭐 전자 소자일 수가 있어요. 이제 소자인데 자, 소자가 지금 전류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받고 있죠? 이 소자가 지금 전류를 이렇게 하니까 먹고 있는 거잖아. 그쵸? 먹고 있는 거잖아. 그럼 먹고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소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야. 흡수. 밖에서 에너지를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소자가. 그렇게 따지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이 분홍어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 전류가 반대로 튀어나와. 소자에서부터.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소자는 어떤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서 밖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은 어떻게 돼요? 어떤 소자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 어디로부터?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 벽에 있는 그 파워 라인부터. 그럼 그 벽에 있는 거나 보조 배터리는 이걸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V가 있고 3A가 있어요. 그러면 요 소자가 흡수하는 거,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소자가 지금 얼마를 먹고 있죠? 3A를 먹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전력이라는 파워의 정의는 V 곱하기 I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A를 먹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냐? 2V다 이거예요. 2V. 그러니까 6W를 이놈이 흡수하고 있거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보면 마이너스 2V. 요거 되게 헷갈리는 건데, 자, 이걸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걸 일단 플러스로 해줘. 그럼 이게 플러스 2V니까 당연히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거 대비 요놈이 높은데 마이너스 이만큼 높다는 거는 결국 요놈은 요거보다 낮은 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써주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이건 플러스 2V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이렇게 흘러가면 요놈이 이게 딱 이렇게 딱 가서 뱉어내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3A를 이렇게 뱉어내는 거야.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것도 마이너스 3A로 나오는 거야. 우리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어. 물이 흘러 들어갔으면 물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이제 어디 무슨 장치라고 하지? 뭐 발전기에 이제 뭐 터빈을 막 돌렸어. 그러면 이거에 막 물이 흘러 들어가서 터빈 돌리고 나서 나오면 흘러 들어갔던 놈이 똑같이 흘러 나오지. 새로운 물이 막 여기서 생성돼서 막 나오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이놈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물론 이제 수증기 같은 거 사라질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란 경우 수증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흘러 들어간 물은 반드시 흘러 나오게 돼 있어. 전류도 마찬가지야. 흘러 들어간 놈은 반드시 흘러 나왔어. 근데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된다 이거야. 이쪽 방향.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A로 이쪽 방향 흘러 나왔어. 자, 그럼 이걸 이제 고쳐줘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건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놈 플러스로 됐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여기로 흘러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A. 근데 앞에서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꿔주면 이놈이 어떻게 돼? 플러스 3A가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가 뭐냐? 높은 방향이잖아요. 높은 방향.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흐르는 게 자연의 법칙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딱 맞아. 높은 거에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의 법칙에 맞아. 그러니까 2 곱하기 3 하면 이것도 6W가 된다 이거야. 자, 이제 이걸 봅시다. 이거 소자. 자, 이 소자가 이제 흡수하는 걸 봐요. 흡수. 자, 이것도 이제 4A인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기도 플러스니까 굳이 요놈의 전압을 우리가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 왜냐면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만 우리가 이걸 바꿔줄 건지를 고민하는데 지금 이거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야리까리한 게 이게 마이너스 5A야.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 5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이요. 근데 자, 자연의 법칙이 거슬러. 이건 플러스긴 한데 자연의 법칙이 거슬리는 거야. 왜냐면 이놈이 높으면 당연히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흘러가는 게 이놈이 더 자연스럽다 이거죠. 그럼 이때 소자가 소모하는 파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4V 곱하기 그냥 자연스러운 거, 자연에 역행하지 않게 마이너스 5 해주면 마이너스 20W를 이놈이 소모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면 이게 U와트라고 했죠? 이것도 U와트인 거예요. 근데 U와트라는 이유가 여기가 3A를 얘네가 이 소자가 막 꿀꺽꿀꺽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3A를 소자가 꿀꺽꿀꺽 먹는데 유독 요놈만 보면 마이너스 5A를 먹는다는 의미는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5A를 뱉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뱉어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 아까 전에 요 놈이 소모하는 우리가 전력을 계산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자연스럽게 이걸 요거 소모한다고 했잖아요. 소모. 여기 뭐냐? 흡수하는 거. 흡수하는 파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그러니까 이게 4 곱하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0W인데 실제로 보면 이 소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플러스 5로 전류를 뱉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뱉어내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뭔가를 뱉어내고 있다면 이거는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놈은 흡수하는 거고 엄밀히 이 소자가 전력을 흡수한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20W이기 때문에 또 전류를 뱉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방향성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많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강의 가서 복습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뭐 이제 소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소자 다 알잖아요. 이제 설명 다 해서. 자, 소자는 이제 두 가지 터미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지 여기 전압 차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터미널. 아마 3학년 가서는 이제 세 개의 터미널, 이걸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거든요. 전류가 들어가고 전류가 나오고 하는. 근데 보통은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3학년 가면 세 개의 터미널까지 배우는데 여러분 2학년 동안 하면은 두 개의 터미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사이에는 뭐가 있다? 전압 차이가 있다. 전압 차이. 전압 차이라는 건 뭐죠? 1쿨롱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일줄만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거를 보내는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 1쿨롱의 전압을 내가 쭉 들어서 1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위치에 딱 올렸을 때 이 지면하고 이 위치하고의 차이, 그게 이제 전압이라고 했는데 그 차이인지, 여러분이 그거를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높이 올라갔으니까 물은 어디에서 올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압 차이가 이제 크면 클수록 전류가 이렇게 쭉쭉 흘러 나간다는 거,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볼테이지 소스라는 거가 있는데, 소스가 뭘 의미합니까? 원천이죠, 원천. 뭔가 이게 만들어내는 원천, 그걸 나타내는. 그럼 볼테이지 소스라는 건 뭐예요? 이 전압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압 차이가. 그거를 이제 심벌로 나타내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거야. 볼테이지 소스. 아까 전에 지금 이렇게 터미널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했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볼테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여기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나가도 이거는 항상 위치 차이, 요거 높이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도 표시가 되는데, 보통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게 이제 편하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 그러면 자,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주면 이놈은 마이너스 i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볼테이지 소스의 심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전압 차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배터리 3V짜리 배터리, 5V짜리 배터리, 9V짜리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는 요거의 차이가 9V고 3V고 5V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전압 차이를 유지해요. 전압 차이가 있어야지 전류가 이제 흘러나갈 수 있는 거야. 전압 차이가. 이게 전압 차이가 없이 같은 평지에 똑같은 컵 두 개 놓으면 물이 절대로 안 흐르잖아요. 어느 정도 높게 올라가서 거기다 관을 꾹 뚫어줘야지 물이 줄줄줄 흘러서 나는 데로 가는데, 그때 이 높이 차이가 전압이라는 거, 그걸 유지하는 게 요거 볼테이지, 이런 걸로 심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소스라는 거 있어요. 커런트 소스. 이것도 되게 그 개념이 좀 야리까리하고 어려운 건데, 이거는 전류, 물을 공급해 준 거예요. 물을. 이놈이 물이 어디선가 막 흘러 들어오는데, 이게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는 몰라. 이게 높은 데서 흘러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디 발전소에서 돌려서 막 물이 그냥 줄줄 흘러나오는지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데 아무튼 물이 막 나와.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을 막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때 이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커런트 소스. 즉 전류를 계속 공급해주는 거예요.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내가 그 컵에 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내가 물을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가져다 쓰면 그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커런트 소스는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딱 물이 담겨져 있고
여기 이제 구멍을 딱 뚫었어요. 그럼 물이 이제 여기로 흘러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이 이제 수압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 가면 물이 안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커런 소스 이게 이제 커런 소스인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이 커런 소스는 물이 그냥 시간이 지나도 이게 줄지가 않고 계속 그냥 똑같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야. 똑같은 물이. 일정한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게 이제 커런 소스라고 여러분 보는데. 그럼 볼테이지 소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놈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물이 이제 막 지금 흘러서 쭉쭉쭉쭉 나오는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럼 요놈이 만약에 어디 이제 풍선이 달려있다고 해봐. 아니면, 그러면 여기 뭐, 풍선이 달려있다고 해서, 풍선을 달아서 이놈이 이렇게 올렸어. 여기 풍선을 달아서. 근데 이놈이 이제 물을 쫙 하면 이게 가벼워지면 이놈이 점점 위로, 아예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이 가벼워져도 요 전압 차이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전압 차이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볼테이지 소스라는 게. 이건 아이디어라는 경우죠. 실제로.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걸 가져다 쓰면 커런 소스는 이게 가져다 쭉 쓰면 바닥이 나니까 더 이상 안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여기 물이 담아져 있어서 여기 물을 막 이제 전압 차이만큼 있어가지고 막 가져다 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놈이 가벼워지면 이게 뭐 사라지듯이. 여러분 보조 배터리도 처음에는 만땅이었다가 계속 가져다 쓰면 이제 배터리가 점점 줄잖아요. 그럼 그 보조 배터리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볼티지 소스가 이제 여러분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어떤 차지를 우리가 전송해 놓고 그 전압 차이만큼을 우리가 핸드폰에 연결시켜줘 놓고 쭉쭉쭉 뽑아 쓰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이디어, 이상적인 이게 전압원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원은 여러분이 보조 배터리를 계속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계속 똑같은 전압 차이, 9V의 전압 차이, 5V의 전압 차이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걸 나타낸다 이거죠. 그런 심볼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로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런 소스라는 거는 이제 전류원이라고 하는데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놨는데 수도꼭지가 계속 콱콱콱콱 나와. 어제 저장 탱크가 있어서 거기 앞에 수도꼭지를 틀어놨다면 계속 나가는 거야 물이. 저장 탱크가 없어지가 않아. 물이 계속 차 있어.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이제 전류원으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됐듯이 볼테이지 소스는 여러분이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 배터리를 나타내는 거고 배터리 DC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죠? DC는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예요. 전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즉 전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경우. 근데 여러분이 전압을 보조 배터리를 쓰다 보면 이게 가다가 보조 배터리도 이렇게 방전이 돼서 점점 줄어드는 거. 원래 이거 실제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페로임에서 다루는 거는 전압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놈을 우리가 고려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배터리를 나타내는 게 볼테이지 소스를 나타내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방법, 3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건 이제 DC를 의미하는 거고 요것만 AC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AC. 물결 표시. 아까 전에 전압 DC라는 게 그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시간이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물결 표시잖아요. 물결 표시는 이렇게 사인파를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걸 우리가 이제 AC라고 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DC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란 볼테이지 소스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의미하는 거야. 배터리를 나타내는 거. 배터리도 결국은 이제 DC인데 가다가 우리가 보조 배터리 많이 쓰면 이렇게 달아 없어지는 거. 그걸 표시하는 게 요놈이고 요놈이 하는 건 이제 아이디어란 거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걸 나타내는 게 요거고 세 번째는 AC이기 때문에 요놈이 이렇게 사인 웨이브처럼 움직이는 거를 이런 심볼로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 A하고 B는 DC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C는 우리 AC를 의미한다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볼테이지 소스 전압원하고 전류원을 봤는데 전류원이라는 건 이렇게 흘러나가는 화살표 표시. 왜냐면 전류는 흘러나가는 거니까. 그 전압원은 우리가 어딘가 위치 차이,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높이 차이를 표시해 준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놈이 높은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보면 이걸 이제 소자라고 해가지고 엘리멘트라고 해서 표시를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기적인 특성을 갖는 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소자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이제 뒤에 저항도 나오는데 저항도 이제 그런 게 다 소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볼테이지 전압원, 정전압원, 커런트 소스, 이제 정류원, 커런트 소스 이제 정류원이라고 하나?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펜던트 소스라고 디펜던트가 뭡니까? 의존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소스긴 소스인데 어딘가 의존한다는 거야. 앞에서는 이거 자체가 전압 차이 5V를 갖고 있어서 5V를 쭉 공급해 준다고 했고 이 전류원이라는 거는 여기가 줄지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줄줄줄줄 공급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디펜던트 소스라는 거는 어딘가 의존하는 소스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이 표시가 뭡니까? 전류 표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이거는 전류원이다. 정류원이 아니고 전류원이구나. 정전류원. 이거 앞에서 잘못 설명했네. 이거 정전류원이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전류원이에요. 전류원인데 화살표가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높고 낮은 건 차이가 있다는 이거 우리가 전압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그럼 전류원하고 전압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전류원에서는 뭐예요? 전류가 흘러나와야 되잖아. 전류가 흘러나오는데 전류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I라고 표시해 준다고 했죠. I가 표시되는데 이 I 값이 표시가 나오는데 어떻게 K라는 상수가 붙어서 나와. 상수가 붙어서 나온다는 거는 이게 전류가 흘러나오는데 곱하기 어떤 K배만큼 해서 흘러나오는구나. IX라는 거예요. K배. 그럼 이 IX라는 건 우리가 이건 상수고 IX라는 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라. 지금 상태에서. IX에 의존을 해가지고 요거의 전류원의 전류의 값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IX라는 거에 의존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디펜던트 소스라고 합니다. 이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커런트 컨트롤 커런 소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커런 소스잖아요. 전류원 커런 소스인데 뭐에 의존하는 겁니까? 이 커런트에 컨트롤도 되는 거야. 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 소스라고 우리가 부른다. 자, 이것도 그럼 봅시다. 이것도 요거니까 이게 뭐예요? 전류원이죠. 커런 소스예요. 커런 소스.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 IX라는 어떤 모르는 전류의 KBM만큼 해서 이게 전류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G가 이제 상수인데 VX라는 우리가 모르는 전압에 대해서 G배만큼 상수배만큼 해서 이게 전류원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압에 의존하는 거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전류원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전류원인데 전압에 의존돼서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이걸 뭐느냐? 이거는 이제 볼테지 전압 컨트롤드 볼테지에 의존돼서 볼테지에서 조절돼서 나오는 커런 소스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차이가 있으니까 이 심볼이 의미하는 거는 볼테지 소스예요. 볼테지 소스인데 딱 봤더니 볼테지가 뭐예요? 전압 V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어떤 모르는 VX라는 전압에 K배만큼 한 게 요놈의 전압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압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볼테지 컨트롤드 뭐예요? 전압원이니까 볼테지 소스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걸 봅시다. 이것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압원이야. 그러니까 볼테지 소스가 되는데, 자, 이거는 근데 뭐에 의존돼서 전압원이 구성된다 봤더니 전류에 의존되어 있어. IX라는 전류에. R배만큼. R은 상수고. 그럼 이걸 뭐가 되는 거죠? Current Controlled Voltage Source라고 해서
총 4가지의 디펜던트 소스로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다. 자, 그럼 IX, VX, VX, IX는 어디인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놈이 정의가 될 수 있다.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되게 간단한 회로예요. 회로라는 거는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뭐죠? 전화번이죠, 전화번. 전화번이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 방향에서 전류가 항상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럼 전류가 이게 어떤 I 값이 이게 튀어나와서 쭉 가서 이렇게 패스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가 나왔던 곳으로 요놈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이게 회로가 잘 구성이 됐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끊겨졌다 하면 그거는 회로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 회로 해석하는 되게 쉬울 거예요. 물이라는 게 이제 흘러가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물이 가다가 중간에 이제 끊겨졌다. 물이 흘러가다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아놨어. 그럼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썩은 물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회로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전화번이고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소자라고 합시다. 소자.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소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우리가 배웠죠? 이게 뭐죠 지금? 디펜던트 소스죠. 디펜던트 소스인데 이건 또 뭐야? 볼테이지 소스잖아. 근데 지금 여기 걸리는 전압 차이가 5V2로 여기 5 곱하기 V2의 전압 차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즉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5V2라는 거는 뭐야? 이게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가 요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V2라는 게 어디 있냐 했더니 여기 있대. V2가. 근데 이 V2가 3V라는 거예요. 3V. 즉 여기 요거하고 요거 소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3V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값은 5 곱하기 3V니까 얼마나 돼요? 15V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15V의 전압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놈.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결국 15V라는 의미고 또 가면 여기 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왜냐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변함없이.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즉 여기 플러스 표시 마이너스 표시.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도 같고 요 양단에 걸린 게 VL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VL은 어떻게 되느냐? 15V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즉 여기가 3V고 여기에 이제 전화번인데 여기에 의존해가지고 15V가 표시되고 이놈이 변함없이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15V가 그대로 와서 VL도 15V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는 걸 배울 건데 여러분이 지금 소자로서 우리가 커런 소스, 볼테이지 소스, 디펜던트 소스를 받고 그다음에 오늘 배울 소자로는 이제 저항이라고 있어요. 저항은 말 그대로 뭔가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이제 고무 호스 가지고 논 기억이 있을 겁니다. 고무 호스를 가지고 이게 막 놀아. 고무 호스에 물이 막 이제 흘러 들어가죠. 그 물을 이제 전류라고 해요. I라는 전류. 근데 누군가가 여기 발로 이렇게 싹 밟았어. 여기 누군가 여기 발로 싹 밟았어 여기를. 그러면 고무니까 여기 가면 부풀어 올라요, 안 부풀어 올라요? 여기 부풀어 오르고 여기 물이 안 오니까 여기 더 쭈그러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요거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압 차이. 우리 흔히 수압차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전기를 하니까 전압차라고 하고 전압차를 나타내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V가 된다 이거. 왜냐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당연히 이거를 발로 밟았을 때 이쪽이 더 부풀어 오르는 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이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준다 이거야. 그거를 우리가 심볼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돼요. 심볼로 나타내요. 저항. 이게 저항을 의미해요. 저항. 그럼 전류가 아까 전에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그냥 요거 와이어가 있어서 I가 흐르면 요 I가 그대로 여기 흘러나올 텐데 전류를 여기 똑같이 I로 흐르면 여기도 I가 흘러나오긴 해요. 근데 완전히 발로 밟지 않고 살살 밟더라도 여기 물이 줄줄줄 흘러나가듯이 여기도 이제 I가 흘러나오는데 단지 근데 뭐가 생기느냐 요거 사이에 전압 차이가 생긴다 이거. 부풀어 오르는 이 차이가 여기 V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요겁니다. 전류라는 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발로 딱 밟아줬더니 요놈이 부풀어 올랐어. 여기는 얇아졌어. 그때 생기는 이 차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주의해야 돼요.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 이게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죠. 흘러가서 이쪽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보면 전류라는 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3A 흘렀다 하면 여기 쭉 가서 오메 법칙을 하거나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오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자 밟아주는 거 호스가 있는데 이거를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요놈이 더 부풀어 올라요, 안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죠. 그럼 요거하고 차이가 점점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저항이 이제 점점 커지면 커졌어요. 전류라는 건 이제 일정한 전류가 흘러가는데 여기 밟아줘서 점점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여기 전압 차이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에 의해서 V는 IR로 이제 정의가 된다 이겁니다. V는 IR. 그러면 여기 하면 R은 뭐예요? VI가 되는 거고 I는 어떻게 돼? R분의 V가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뭘로 하느냐? 오메 법칙. 그 오미라는 분이 발견해서 우리가 이거 오메 법칙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전류가 3A가 흘러가고 저항이 이게 1옴이라고 했어요. 1옴. 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옴. 1옴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 전압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 V는 IR이니까 3 곱하기 1옴에서 3V의 전압 차이가 여기에 생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 문제에서 이게 1옴이야. 근데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마이너스 3A야. 그때 그러면 전압 차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 전압 차이 표시 1옴이고 여기로 가는 게 3A야. 그때 여기를 우리가 방향이 이제 일단은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단 해줘야 돼요.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르니까. 근데 전류값이 마이너스 3A예요. 그때 V 요 값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일단 오메 법칙에 따르면 V는 IR이기 때문에 이때 V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 곱하기 1옴이니까 마이너스 3V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V가 걸리구나 라는 걸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고 이걸 또 다르게 표시해주면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플러스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플러스로 바꾸니까 이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방향성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 연습을 여러분이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전에 마이너스 3A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VL로 여기 1옴이고 그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줘도 되잖아. 이쪽 방향으로 3A가 흘러간다. 근데 VL이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문제에서 이미 이쪽 방향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그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압 차이도 이렇게 반대로 해주고 요거를 그냥 3A로
해준다고 하면 1옴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VL은 얼마냐? 3 곱하기 1옴이 되니까 3볼트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VL은 마이너스 3볼트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꿔주지 않고 계산하는 값이나 이거를 방향을 바꿔줘서 계산하는 값이나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방향 하나 잘못 틀어놓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를 잘 되새겨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저항을 이제 여러분 시험 시간에 이제 많이 볼 텐데 저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실제로는 저항을 나타내는 심벌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다. 근데 전류가 간혹가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저는 방향이 이렇게 하고 I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그 기준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건 여러분이 바꿔주는 거라서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요 놈도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V로 해갖고 방향성을 항상 유지해. 처음에 나왔던 거 방향성 유지해가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오음의 법칙이 V는 I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압 V가 되는 거고 I가 되는 거고 그럼 VI R분의 1이 되니까 요거의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아까 전에 저항이 R분의 1인데 이 그래프에서 이게 R분의 1인데 저항이 ohm이라고 했잖아요. 5분의 1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표시가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한번 기울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8이고 4니까 2분의 1이니까 0.5가 되는 거죠. 0.5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 이거를 저항으로 나타내면 0.5분의 1 ohm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얼마 돼요? 2ohm이 되는 거죠. 2ohm 저항으로는. 맞나요? 네, 2ohm. 요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저항은 2ohm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파워 앞에서 파워, 전력 하는 거 배워야죠. 전력 파워는 뭐냐? 전압 곱하기 I라고 했어요. 전류라고 했어요. 흡수되는 파워가 어떤 이렇게 소자가 있고 여기서 흡수되는 거 I라고 하면 이놈이 흡수되는 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하면 파워는 VI라고 했어요. 근데 오음의 법칙을 우리가 배웠죠? 오음의 법칙은 V는 IR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이걸 대입해보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전력이라는 거는 I의 제곱 곱하기 R로도 표시가 되는 거고 자, I라는 걸로 해서 대입을 해주면 이거는 R분의 V의 제곱으로도 표시가 된다. 이 두 가지로 표시가 된다는 거, 전력이. 그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항상 포지티브다. 저항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소자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소자가 있으면 자, 여기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러가니까 당연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 플러스 마이너스 V니까 파워는 VI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양수가 된다 이거죠. 근데 요놈이 양수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이 저항은 업소브 된다. 즉 소모한다. 이게 이제 컨슈션이라고 해서 소모한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전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항이라는 거는 항상 전류를 어떻게 받는 방향만 있잖아. 항상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모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저항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560ohm에 저항이 있대요. 여기 흐르는 게 전류가 42.4mA. 근데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V 전압 차이가 그럼 V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R이 된다 이거죠. 그럼 요놈 넣고 계산했더니 23.7V가 된다 이거고. 그러면 그때 요거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얼마냐? 전력은 P는 I라고 했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뭐야? 23.7V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가
42.4니까 이거 1.007W를 소모한다라는 겁니다. 즉, 저항 560옴이라는 크기의 저항이 요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저항에서 소모하는 흡수하는 어떤 전력은 1.007W가 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아까 560옴인데 이게 1K 옴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아까 이 K가 얼마라고 했죠? 10의 3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전압 차이가 커지는 거죠. 저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옴의 법칙에 의해서 커진다. 나중에 메가까지도 갑니다. 저항값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항을 R이라고 해서 표시했는데 그럼 과연 이 R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호스가 있어. 호스가 있는데 호스에 이제 단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단면적이. 그 다음에 호스의 길이가 있어. 자, 우리가 여러분이 전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전류가 돼서 어떤 이제 쭉 가다가 완전히 이렇게 큰 길을 가다가 이 큰 길이 막 여러분이 신나게 여기 전류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이렇게 관이 생겼어. 이 관이 길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여러분이 느꼈을 때 정말 길이 멀구나 느낄 거라고. 그렇죠? 이게 좁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의 전류야.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이건 정말 좁고 길고 힘든 길이구나. 즉 저항값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는데 이 길이가 길어. 이거 통로가. 그럼 길면 길수록 저항값도 커지더라. 그럼 여기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저항값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반비례하는구나 해서 R은 L분의 A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호스라고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건 도체잖아요. 도체? 그럼 도체는 뭐가 있어? 금도 있고 구리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가지 금속이 있잖아요. 그럼 금속 자체의 어떤 저항률을 갖고 있어요. 금속 자체 저항률.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갖고 니콜로 표시를 해줄 수 있다. 즉 저항 자체를 정의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준다 이거예요. 저항이 크다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다. 길이 멀다. 아니면 통로가 좁다. 저항이 낮다는 거는 뭡니까? 길이가 짧거나 통로가 엄청 크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컨덕턴스라는 개념인데 컨덕턴스는 어려운 거 없어요. 저항이 R이라고 했잖아요. R. R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옴이라고 했잖아요. 컨덕턴스라는 거는 저항이 역수예요. 역수. 컨덕턴스에서 시멘스라고도 이제 부르고 이제 이거를 역수니까 옴의 역수. 아까 전에 했죠. 옴의 역수는 이렇게도 표시가 되고 이걸 그냥 S라고도 표시를 해준다고요. 시멘스의 약자로. 이걸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저항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레지스턴스라고 부르고 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부른다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항이 R이라고 우리가 심볼을 R이라고 놓는다면 컨덕턴스는 G라고 놓는다. 옴의 법칙은 V는 IR이잖아요. R은 뭐예요? I분의 V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컨덕턴스로 나타내면 이거 G는 R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R분의 1이니까 요 놈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밑으로 가고 전류가 위로 가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옴의 법칙만 알면 다 끝납니다. 이번 학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인 오픈 서킷하고 이제 숏이라는 게 나오는데, 숏이 이제 뭐 짧은 이런 뜻도 있지만 단락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 자, 우리가 이제 통로가 있어. 통로가 있어서 여러분이 전류야. 우리가 이제 전류가 돼서 뭐 흘러가 어떤 통로에 가다가 통로가 이렇게 딱 끊겼어. 딱 끊겼어. 여러분은 막 가고 싶어. 뒤에서 막 친구들이 밀어 가라고. 근데 여기 막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상태를 우리가
뭔가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오픈된 상태라고 해요. 오픈. 열려 있다. 길이 끊겨 있는 거 이제 이거 열려 있다. 오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이 참담한 심정. 그게 오픈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나는 조금이라도 통로가 있어서 여기를 흘러 들어서 가고 싶은데 이거 완전히 다 끊겨버린 거야. 아예 오픈돼 갖고. 그러면 여러분이 느꼈을 때 여기 벽이 높게 느껴지겠어? 낮게 느껴지겠어? 응? 내가 뭔가를 가고 싶어. 그럼 벽이 낮으면 이걸 꼭쭉꼭쭉 누르면서 가는데 이 벽이 높아졌어. 내가 도저히 뛸 수가 없어. 이게 오픈이 됐어. 이게 아예 통로가 여기 지나가는 길이 절단이 돼서 오픈이 됐다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이때 저항값을 우리가 무한대라고 한다 이거예요. 무한대. 오픈됐을 때. 즉 전류가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저항은 무한대다. 즉 저항은 무한대다. 그럼 잘 봐요. V는 IR이라고 했죠? 그러면 R은 V는 I가 돼. 근데 이거 무한대라고 하면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흐르는 게 전류는 0이다 이거. 전류가 안 흐른다 이거예요. 그럼 전류가 0이니까 이 전압 차이는 전압 차이는 아예 없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저항이라는 게 이렇게 통로로 가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져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 좋게 통로가 일자야. 일자. 그럼 여러분이 가다가 이게 좁은 거면 이게 왜 이렇게 좁아? 이게 거리가 멀어 하고 힘든 거면서 투덜투덜 거릴 텐데 그냥 오던 길 그대로야. 어때? 쉽겠죠? 그럼 쉽겠어. 그럼 이걸 뭐냐? 우리가 뭘로 말하느냐? 숏이라고 해요. 숏. 단락이 됐다. 아예 그냥 온 길하고 가는 길하고 아예 그냥 통짜로 그냥 연결이 확 돼버렸다. 변함없이. 어떤 저항의 변화 없이 요거 똑같은 넓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서 그냥 편하게 가는 길. 이걸 우리가 숏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숏.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가다가 통로가 좁아지고 해서 가야지. 이거 해야지. 이게 여름에 가다가 막 친구들이 밀고 해서 여기 막 정체가 일어나서 공부가 팽창돼가지고 전압 차이가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로가 쭉쭉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 차이가. 전압 차이가 없어. 막힘이 없어. 이걸 요놈이 좀 줄어들어야지. 여기 막 친구들이 막 밀고 해서 여기 애들이 많아지고 해서 이 통로가 이게 넓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야. 그럼 전압 차이가 없잖아. 즉 그러면 전압 차이가 V는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오메 법칙 V는 IR이죠. 그럼 전압 차이가 0이 돼버린 0이 돼버리고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R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숏 상태에서 저항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오픈된 상태에서의 저항은 요거의 저항은 무한대라고 했는데 숏이 된 상태에서의 저항은 0이구나. 0이라는 의미는 즉 오메 법칙에 의해서 즉 전압 차이가 제로라는 거. 아까 전에 여기서는 전압 차이 대신 뭐가? 전류, 흘러가는 전류 값이 0이라는 거. 그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배운 내용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적인 내용이면서도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책 지금 2장에 있나요? 2장 내용을 오늘 다 다뤘기 때문에 그 주말 사이에 다시 강의를 보고 꼭 책을 읽으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해야 할 숙제는 제가 거기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고 충분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친구들하고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토론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실력이 늘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했습니다.